이번 동영상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웹 문서, 웹 프로그래밍에서 대상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 쇼핑몰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이 하나의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이미지, 책 제목, 저자, 가격,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서 하나의 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북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한 가지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타이틀, 오서, 페이지, 프라이스라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값, 이 책의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고 이 책의 저자는 홍길동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넣게 돼요. 이때 왼쪽에 타이틀이나 오서, 페이지,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그 객체의 속성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값이라고 합니다. 이 속성과 값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개의 속성을 나열할 때는 그 속성과 속성 사이를 이렇게 쉼표로 구별해 주게 됩니다. 이 속성은 영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도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창에 웹 문서를 표시했을 때 이 웹 문서 자체도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웹 브라우저 창도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객체가 되죠. 이 웹문서에서 이 웹문서를 다루는 객체는 이름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객체라고 해요. 그냥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대문자 W, 윈도우의 맨 앞에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객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삼각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객체 또는 함수 또는 속성들이 나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 맨 앞에 있는 alert,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사용했던 alert 함수입니다. F라는 것은 펑션이란 얘기예요. 객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alert 메서드, alert 함수 두 가지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객체 안에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보니까 closed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여기는 F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윈도우 객체의 속성입니다. 속성도 있고 함수들도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크립토라는 얘는 또 다른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안에 객체를 담을 수도 있고요. 객체 안에 속성 또는 객체 안에 함수를 담을 수도 있어요. 방금 살펴본 윈도우 객체 외에도 자바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 내장 객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모두 여기서 설명하기는 힘들고 제가 동영상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제 책에 그 내장 객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MDN이라고 해서 모질라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 사이트예요. 그 중에 표준 내장 객체라는 것에 보면 어레이 객체를 비롯해서 불리언, 데이트, 에러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습니다. 각 객체마다 들어가 보면 객체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기계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그 객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속성은 어떻고 메서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객체를 사용한 예제는 무엇이 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메스 객체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서 그 무작위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스라는 거를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서 메스를 찾아보면 메스는 수학적인 상수와 함수를 위한 속성과 메서드를 가진 내장 객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스 객체는 제가 책이나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따로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객체예요.
거기에 있는 값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객체입니다. 한번 볼게요. 매스 객체에는 파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파이는 우리가 파이 r 제곱 2파이 r 이런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그 파이 값이에요. 매스 객체 안에 그 파이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스.파이 해서 파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해볼 랜덤 함수는 무작위수를 추출을 해주는 함수예요. 매스.랜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0과 1 사이에서 무작위수를 추출을 해줍니다. 파이라든지 랜덤이라든지 이런 속성이나 메서드를 사용을 할 때는 매스.점 하고 그 뒤에 속성이나 함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특히 함수, 메서드를 사용을 할 때는 이름 뒤에 괄호가 들어가줘야죠. 랜덤 함수가 0과 1 사이에 수를 무작위로 뽑아주니까 한 서너 번만 더 한번 눌러보세요.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해보면 똑같은 값이 아니라 누를 때마다 계속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0과 1 사이의 숫자보다는 1과 100 사이의 숫자를 구한다든지 그런 값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러면 0과 1 사이의 결과값을 어떻게 1과 100 사이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0과 1 사이의 값에다가 매스.랜덤 0과 1 사이의 값에다가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100을 곱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0과 1 사이의 값에 100을 곱해주면 0.0000부터 99.9999 사이가 나오겠죠. 우리는 0과 1 사이가 아니라 1에서 100 사이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되면 1.0000에서부터 100.0000까지 진행이 되겠죠. 아니 100.9999까지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몇 번 또 한번 해보세요. 그때마다 새로운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1에서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거나 버림하거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반올림하게 되면 100.9999가 반올림해서 101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100까지만이기 때문에 버림을 해주겠습니다. 버림을 해주는 함수는 floor 함수예요. 그래서 mass.floor 그리고 그 안에 랜덤 값을 구하는 함수 곱하기 100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이번에는 13, 33, 92, 62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에서 100까지의 무작위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작위수를 구하는 것은 이벤트를 하거나 당첨자를 뽑을 때 100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3명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각 응모자에게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랜덤 구하는 함수를 3번 정도 실행시키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맥스 객체의 함수와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매스 객체 외에 다른 객체들은 그 객체를 그냥 가져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바스크립트 안에 만들어진 객체를 틀을 찍어내듯이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트 객체다 그러면 데이트 객체를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new를 붙여주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데이트 객체를 똑같이 툭 찍어서 하나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now라고 한번 제가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now라는 변수는 새로운 데이트 객체가 됩니다. 그럼 now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현재,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또 데이트 객체는 만약에 썸데이다 그러면 특정한 날짜를 객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2000년 1월 1일 그리고 someday 라고 값을 들여다보면 2000년 2월 1일 이거는 월이 0부터 11까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1이라고 해서 2월이 됐어요. 1월 1일로 하고 싶으면 2000년
이렇게 하면 1월 1일이 됩니다. 요 값이 그래요. 요일하고 월은 0부터 시작하는 값이에요. 자, 어쨌든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트 객체를 사용을 하려면 그 데이트 객체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내장 객체들은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다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이 데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기념일 계산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객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일 도서 정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도서 정보를 하나의 틀로 만든 다음에 그 도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틀을 찍어서 그때그때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북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이 틀을 만들 때, 이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틀을 만들 때는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마치 함수를 만드는 것 같죠. 북을 정의를 하는데, 이 북에는 타이틀이라는 정보와 author, 볼륨, price라는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그 값을 받아서 나는 북이라는 객체를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this.title, this라는 건 뭐냐면 이 북 자기 자신 객체를 가르쳐요. 이 현재 객체, 북 객체의 타이틀 속성 값은 내가 밖에서 받은 매개변 인수값 타이틀이고, this.author는 내가 인수로 받은 author 값. 이렇게 해서 속성 값들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북이라는 객체를 정의를 해 놓으면 new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북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타이틀에 해당하는 값, 책 제목 적어주고, author, 저자 적어주고, 볼륨과 프라이스 각각 값을 적어주면서 새로운 하나의 북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 객체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값을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HTML.title 그러면은 이 웹표준의 정사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의 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걔는 유튜브라고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북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객체의 틀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똑같은 형태를 가진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객체를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